완벽한 하루를 만들어 보겠다.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온전히 집중해서 하루를 꽉 차게 살아보자.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정신력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돼. 그래야 기회를 잡을까 말까 하거든요. 내 삶을 되게 구석구석 느껴보는 거예요. 이 임계점을 넘겨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재밌으면 더 합니다. 몰입을 하게 되죠. 몰입을 하려면 환경이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과 내일의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세상에 안 해본 사람이 있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번 겪어보고 나니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멘토링 프로젝트 세 번째 만남인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좀 특별한 일에 도전을 했죠? 어떤 일에 도전을 했냐?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완벽한 일주일도 아니고 딱 하루만, 그 완벽한 하루라는 게 어떤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온전히 집중해서 하루를 꽉 차게 살아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완벽한 하루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 그걸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내가 진짜 얼마나 그 몰입도가 높았는지 그 시간마다 매 시간 우리 기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한테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데일리 리포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완벽한 하루 성공한 사람 다시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성공률이 여전히 50%가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미션이 수능 만점 맞으세요, 토익 950점 맞으세요, 자격증 따세요,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미션은 뭐였나요?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집중하는 딱 하루만 살아보세요. 그것도 제가 하루 17일 날 그렇게 사세요, 딱 그런 게 아니라 일주일이라는 기간이나 드렸잖아요. 근데도 어때요? 기준에 개인차는 있겠지만 어때요? 50%가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제 이걸 해보는 게 왜 중요한 건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거 완벽한 하루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일단은 완벽한 하루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여기 일기 친구도 있고 여기 해본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 해보니까 어때요? 막 진이 빠질 정도로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진짜 완벽한 하루라는 게, 에이 다 그래요. 하루 정도야 내가 열심히 못 살겠어, 다 그 생각하거든요. 하루를 진짜 딴짓 안 하고 온전하게 집중해서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러니까 하루만 하는데 여러분 그거 일주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만 해도 토 나오잖아요. 1년 그렇게 살라고 해봐요. 생각만 해도 토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완벽한 1년, 완벽한 10년 그런 게 있냐? 그런 건 사실 없어요. 완벽한 하루가 중요한 거, 완벽한 하루.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살진 않고 여러분보다 경험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분야를 바꿔가면서 어느 정도 소기에 성과를 거둬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면은, 그다음에 성공한 분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면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회라는 게 가끔 와요, 가끔. 기회가 매번 오진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솔직히 매일 완벽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열심히만 살면 돼요.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언제 완벽에 가깝게 살아야 되냐? 기회가 왔을 때예요. 기회가 왔을 때. 그때는 여러분이 진짜 인생의 총력전을 다 해야 돼요.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정신력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야 기회를 잡을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지금 처음 그런 게 없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모의고사를 본 거죠. 가상으로 내가 완벽한 하루 살아야겠다 했지만 어때요? 못 해낸단 말이에요. 다. 일주일이라는 기회를 줬지만 그만큼 이 완벽한 하루는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의미도 깊은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해본 것만 해도 벌써 여러분 인생에 비포 애프터는 차이가 되게 커요. 이거를 벌써 몸에 이 내성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와, 이렇게 나 메타인지를 높였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메타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 얘기 말고 이거를 도전해본 친구들 중에 실패한 분도 얘기하는 것도 좋고 성공한 분도 나와서 얘기해보는 게 좋은데, 먼저 내가 완벽한 하루 성공한 사람들 분 중에 내가 여기 나와서 내가 좀 소감을 얘기해보고 싶다. 있으세요? 근데 이럴 줄 알아서 도현이 한번 해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도현이라고 하고 멘토링 프로젝트 2의 선발돼서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을 이제 완벽한 하루를 이제 보내겠다고 하고 이제 도전을 해봤는데, 이게 자기 전부터 내일은 완벽한 하루를 시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씻고 밥을 먹으면서부터 최대한 밥 먹으면서도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어서 팟캐스트 같은 거라도 이제 억지로 아침에 졸려서 잘 안 들리지만 그래도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그다음 최소한의 이제 연락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웬만하면 이동 시간에 조금씩 하고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 도서관에 이제 처박혀가지고 이제 시험 공부하고 이제 그 계획 세운 거 이제 공부를 해나갔는데 이게 한 10시, 11시쯤 되니까 진짜 힘든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약간 그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한 시간을 덜 채우기, 그 한 시간을 되게 소홀하게 하기가 되게 아까운 거예요. 좀만 더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딱 그렇게 딱 12시까지 되게 치열하게 단어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단어 정리 딱 12시까지 딱 하고 나니까 막 되게 울컥해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스스로를 막 약간 온전하게 인정해 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남이 시켜서 열심히 하는 건 그냥 열심히 했고 하기 싫은데 좀 하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설정해서 하고 약간 내가 스스로 인정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실행한 적이 처음이라서 약간 스스로가 스스로 인정해 준 게 처음이라 되게 약간 저 스스로한테 되게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걸 계기로 약간 저는 원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진하지 않았었는데 한번 겪어보고 나니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기 시작해서 조금씩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상. 어우, 너무 멋있어. 어우, 뭐 내가 해줄 말이 없네, 그쵸? 아, 앉아. 그러니까 너무 해줄 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소감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다 말해준 것 같아요. 몇 개 이제 핵심을 또 내가 듣고 이제 말해주면은 되게 좋은 거, 깨알 같은 포인트들. 그 11시간까지 산 게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가 그 11시까지 산 게 아깝잖아요. 그냥 1시간 보통이면 흐지부지 보낼 시간을 내가 이거 완벽한 이거 실패하면 열받지 않을까 그래서 1시간을 보너스로 가져간 거예요. 모멘텀이 형성됐잖아요. 관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내 의지가 간 게 아니라 진짜 내 의지 막 그 뭐랄까 구체적인 의지로 이렇게 진행한 게 아니라 환경이나 그렇게 만든 거예요. 1시간 더 공부하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아까도 뭐 자기 전 때부터 생각하잖아요. 저도 맨날 그래요. 내일은 뭐 해야지 다 생각하고 자거든요. 그게 되게 습관을 들이면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 해외여행 경험 때 있으시잖아요.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은 갑자기 눈이 탁 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전에 내가 뭐 심리학적 내 자기 책임을 걸고 자서 그 확률 당연히 높겠죠. 그러면은요. 네? 들뜨면은 깨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이 완벽한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에 대한 메타인지 되게 높일 수가 있거든요. 내 삶을 되게 구석구석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느껴보는 거예요. 이 완벽한 하루를 통해서. 와, 내가 이것도 버리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또 어때요? 임계점을 넘기는 내가 인생에서 어떤 활동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신감이. 그 임계점을 넘겨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솔직히 공부 잘하는 친구도 꽤 있었는데 뭐 그 친구들 열심히 해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공부를 잘했다는 거 내가 방금 말한 건 끼케야 수능이거든요. 수능이 여러분 인생에서 해결해주는 건 다 거의 없어요. 이제는요. 이제는 학습 능력이 없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그게 왜 됐었냐면은 특히 대한민국에서 왜 학력이 그렇게 중요했냐면은 대기업 공채가 학력만 보고 뽑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때요? 제가 인사과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거의 다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서류 면접은 거의 다 가고 있어요. 거의 다. 아닌 기업도 아직 꽤 있지만 일단 서류 면접은 다 블라인드 테스트로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적성도 공부하면 통과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심화 면접에서도 자기가 공부하면 통과할 수 있는 거고. 모든 회사는 인재를 뽑고 싶지 단순히 학력이 높은 사람 뽑고 싶은 데는 없어요. 그다음에 구글이 이제 그런 걸 다 데이터로 엄청 하고 있거든요. 학력과 업무 퍼포먼스와 상관도 크게 없다는 게 이미 구글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학력 안 보죠. 이제 구글은 뽑을 때요. 그러니까 진짜 이 학습 능력만 있으면 안 되죠. 능력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죠. 그냥 이 완벽한 하나는 좀 능력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게 누적이 되면 능력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그 능력을 또 실행시키는 원동력이 이 완벽한 하루에 임하는 태도인 거죠. 너무 잘했어요. 또 발표해보고 싶은 분. 성공한 사람 발표해도 되는데 실패한 사람의 중에 나 발표해보고 싶은 분도 발표해도 돼요. 나와서 실패한 사람이 광희 나와서 발표했어. 실패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장광희입니다. 저는 그 완벽한 하루를 실패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근데 해맑게 말한다. 근데 그러니까 나 좋아해 이런 자세. 뭐 실패하면 죄인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감옥 가나?
우리 변호사 있잖아요. 저 실패하면 감옥 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같은 날 수요일에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기록만 따지면 그 소소랑 굿만 있는 그 배드가 없는 날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배드를 없애려고 했던 행동이 그냥 수동적으로 팟캐스트만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배드를 이렇게 약간 소스로 둔갑시키는 그렇게 지냈었는데, 소스 환치기 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배드를 없앴다고 되게 기뻐했었는데 그날 박사님 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잘 안 보내는데 그렇죠? 되게 메일을 보내서 좋아했었는데 보니까 혼내시는 메일이더라고요. 그렇게 수동적인 행위 말고 능동적인 행위로 하루를 채워보라고. 진짜 웬만해서 잘 안 보내는데. 웬만해서 안 보내는 거 아는데 그렇게 보내신 거 보니까 저 되게 잘못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아가지고 뭐 다시 도전은 아직 못했는데 이제 다음 주라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도전을 해보려고 해서 진짜 제가 스스로 만족하는 퍼펙트 데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았습니다. 이것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희 군도 좋은 얘기 해주셨지만 그냥 그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준, 이거 메타 인지에 관한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 광희 군이 광희 군인가 다른 친구인가 하여튼 이렇게 이 완벽한 하루 전에도 그냥 뭐 완벽한 하루 도전하기 전에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나 오늘 저 벌써 이렇게 기록하고 나니까 9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뭔가 만족이 안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게 뭐냐면은 낮은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할 수 있다는 거, 더 할 수 있다는 거. 솔직히 제가 볼 때 제가 이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일 행복한 것 중에 뭐냐면은 이제 다 변하면 좋겠지만 극소수가 이제 변하기 시작한 그 극소수는 되게 심하게 변하거든요. 제 경험상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한계가 진짜 요만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평생 살았다니까 자기 이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지금 촬영해주고 있는 우리 이용구 대표님. 오늘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우리 이용구 대표님은 이제 여러분은 지금 예를 들어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업무적인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이용구 대표님이 우리 회사가 매출이 지금 뭐 배 이상 커졌단 말이에요. 배 이상 몇 배 커졌단 말이에요. 워낙 작았으니까 분모가. 근데 몇 배 이상 커졌긴 했지만 근데 반대로 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용구 대표님의 업무량은 조금씩 줄고 있어요. 왜? 새로운 사람이 돼서 그래. 새로운 사람. 이해도를 높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완벽한 하루를 하루 하는 게 되게 힘들었잖아요. 우리 이용구 대표님은 그걸 10몇 번 했어요. 10몇 번. 그렇게 깨는 거를. 그럼 완전 새로운 사람이 돼요. 진짜.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는 이유가 그걸 우리 이용구 대표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도 깨봤고 우리 고영성 작가님도 깨봤기 때문에. 난 이 기쁨을 여러분들한테 너무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근데 소름 돋았잖아요. 그치 여기? 진짜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냐면은 우리가 쓰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전혀 달라요. 3개월 전이랑 6개월 전이랑. 세상을 보는 뷰도 너무 다르고요. 해야 되는 것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살면서 저는 1년 단위 계획은 진짜 꼬박꼬박 태웠었어요. 1년 단위 계획은요. 그 방향은 바뀌었겠지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업무적으로 3년 동안 뭘 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정해져 있어요. 아주 세부 사항만 바뀌지 큰 틀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입을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명확한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너무 이게 명확한 목표가 되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지금 생각난 건데 비전이 되는 거예요. 너무 목표가 명확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안 가면은 너무 슬플 정도로 명확한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내가 그걸 가리고 살겠다는 거야. 이미 봤는데 그 빛을. 어둠 속에서 살겠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이 이 완벽한 하루나 이 멘토링 프로젝트, 크게는 멘토링 프로젝트 통해서 정말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예? 또 다른 친구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요. 그래 우승군부터. 우승했잖아 이미 그쵸? 2기 예비 우승자 김우승입니다. 네. 전 먼저 완벽한 하루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사실 목표치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하루를 보냈던 날이 언젠가를 떠올렸을 때 이제 예전에 그런 날이 저는 그때 완벽한 하루라고 그렇게 제 스스로 인정할 만한 날이
3일 정도 연속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진짜 정말 거의 하루 종일 거기에만 매달렸고 그 일을 3일 동안 해서 완성을 해서 이렇게 내보낸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제가 이번에 저는 월요일 날 한번 진행하고 금요일 날 해서 2번을 진행했는데 월요일 날 그 기준에 비해서는 그때의 집중력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한 60%?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제 자의에 의해서 이제 시작한 일이고 그렇게 하루 종일 흥미를 느끼는 일을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할 때는 뭐 운동할 때는 집중력이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또 회사 일 할 때는 살짝 집중력이 낮아졌다가 그렇게 바뀌는데 그때는 하루 종일 제가 집중력을 유지하고도 그 다음날도 이제 이렇게 유지했는데 한 오후 6시, 7시 되면 막 졸리기도 하고 너무 피로해지더라고요. 그때랑 지금이랑 저는 이제 뭐 체력적인 면은 비슷하다고 봤을 때 그냥 정신적인 면이 차이가 있을 텐데 그래서 왜 실패했는지를 되돌아봤을 때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됐을 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됐고 그렇게 실패해서 금요일날 다시 재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월요일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그 하루를 보내면서 사실상 저희가 데일리 리포트를 보내는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진행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한다면 언젠가는 그런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했어. 우승 군도 좋은 포인트를 말해준 게 이거 재밌으면 더 합니다. 몰입을 하게 되죠. 제가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막 자료 모니터링 하다가 그 황롱문 박사님이 그 강의한 걸 하나 봤는데 재밌는 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몰입을 했을 때 그 쾌감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 막 사람들이 몰입을 이것저것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저도 어저께 제가 에버랜드에 가서 강연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수동적 몰입을 한번 했어요. 근데 수동적 몰입이라도 되니까 몰입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뭐였냐? 티익스프레스를 타고 왔어요. 제가 진짜 머리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요즘에 머리가 맨날 아프거든요. 티익스프레스 하니까 머리가 깔끔하게 비워지더라고요. 그 몰입이에요. 그것도 내 자의적인 몰입은 아니지만 워낙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몰입 안 할 수가 없어요. 딴 생각 그때 뭐 하겠어. 그때 되고 우리 직원들 월급 어떻게 주지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뭐에만 집중해. 언제 내려가지 이것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진짜요. 근데 그 황롱훈 박사님 그 보면서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에피소드 하나 되게 재밌는 걸 찾았는데 그 얼룩말이 그 몰입을 하고 싶으면은 전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솔직히 제가 나중에 찾아보고 싶은데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똑같아요. 얼룩말이 이렇게 여러분 풀 뜯어 먹을 때 몰입을 하겠어요? 아니면은 사자한테 도망갈 때 몰입을 하겠어요? 막 풀 뜯어 먹을 때 오늘 초집중해서 풀 뜯어 먹어야지 막 그런 얼룩말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갈 때 몰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얼룩말이 그 쾌감을 느끼고 싶으면은 사자의 무리 쪽으로 슬금슬금 걸어간대요, 얘가. 그래놓고 도망을 간대요. 나 깜짝 놀랐어, 나 그 얘기도. 근데 그게 팩트든 아니든 나는 일단은 너무 좋은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입을 하려면 환경이 그렇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으면 몰입도 하지만 내가 적절한 환경 설정이 주어지면 똑같이 몰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몰입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항상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러니까 솔직히 재밌는 일만 하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그 일이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의미랑 이거를 내가 해냈을 때 이게 누적이 됐을 때 왜 재미있는지 그 재미를 찾아보려는 생각도 되게 진지하게 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면은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 개발 2실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솔직히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는 아니고 대형 텔레비를 만드는 데였어요. 우리는 스마트폰 아니지만 결국에는 지금 그 2실이 없어서 다 1실로 가서 지금 여러분이 아이폰을 나중에 쓰게 되든 뭐 갤럭시를 쓰게 되든 우리 옛날에 동료 직원들이 여전히 그 개발을 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옛날에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 어떤 뭐 이렇게 뭐랄까 이 불량품이 나오는 거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도 개발실에서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 제 동료들이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OLED 폰을 보면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의미가 있고 진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진짜 나는 못했지만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후배님들이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좋은 폰을 만들고 아이폰에도 이게 들어가고 아이폰을 100% 우리가 납품을 하는구나. 그래서 본인들도 부자가 되고 나라도 부를 취하는구나.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에버랜드 강연을 간 게 이제 요리사분들 강연에 들어간 거예요. 영양사분들이나. 근데 그분들이 삼성에서 요리를 해주고 계시지만 자부심이 없단 말이에요. 뭐 자기가 삼성에 자부심이 없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고맙다고 말하러 간 거예요. 솔직히 원래 그 강연 안 가려고 그러다가 한 번은 그 강연 가야겠다고 생각한 게 그분들한테 제가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아산 이캠퍼스라는 데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 되게 격오지거든요. 밥을 먹으러 가려면 되게 멀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식당 안에서 거의 다 99% 먹어야 돼요. 나 근데 그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회사 다닐 때. 그러면서 내가 그 맛있는 밥 안 먹었으면은 힘이 안 났을 거고, 그다음에 나는 그 즐겁기 때문에 그 점심이 진짜 나한테 육이나 낙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나는 특히 거기서 샐러드를 많이 먹어서 뭐 샐러드를 정말 잘 만들어 주셔갖고 나는 샐러드 많이 먹고 살도 많이 뺐었고, 거기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OLED 디스플레이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꼭 말씀드리고 온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밥 한 끼 한 끼 소중하게 안 해주셨으면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걸 못했다고. 다 우리가 연결돼 있는 거라고. 특히 뭐에 자부심 있어요? 아이폰에는 이제 OLED가 100% 들어가는데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가 100% 공급하거든요. 딴 데가 지금 그건 못 만들어 아직요. 뭐 언젠가 만들겠지만, 특히 그러니까 제가 강연 갔던 분들 거기 아산 이캠퍼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요리사분들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없었으면은 뭐 안 나오진 않았겠지만 분명히 차질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영양사분이 그 위생관리 잘못하셔갖고 누가 식중독이라도 걸렸으면은 분명히 차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잘해주셨기 때문에 문제없이 제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즐거움과 내 일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작은 일이든 그게 내 인생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행복하게 사는 거. 어떤 여러분 부자가 되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소득에 조금 어느 때까지는 비례하겠지만 분명히 세츄레이션은 오고, 그거보다 솔직히 돈 많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냥 누가 행복하냐 그걸 이제 따져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몰입하는 사람들 인생에서. 또 아까 누가 발표해보고 싶다 그랬죠? 네, 일로 와서. 제가 이제 완벽한 하루를 보내기 전까지는 제가 좀 급하게 해야 되는 공부가 있는데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서 저는 이걸 꼭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지난주부터 학원 등록을 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만 대충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벽한 하루를 보내라고 하시니까 저는 공부를 꼭 넣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정말로. 그래서 하루에 꼭 3-4시간씩은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더라도 내가 조금만 했던 2-3시간씩은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좀 느꼈던 건 완벽한 하루를 보내기로 의식을 하니까 좀 의미 있는 시간을 제가 일부러 제 하루 속에 많이 집어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여담인데 좀 장점이 하나 있다면 살이 빠져요. 저 한 2-3kg 빠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 빼는 건 바람직하진 않지만 오늘 또 살이 빠지면 남자든 여자든 다 라인이 살아나거든요. 제가 살 빠져서 조금 잘생겨진 케이스입니다. 요즘에 원래는 잘생겼다는 저는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일을 하니까 그 잘생겼다는 말은 거의 잘 못 들었었는데 요즘에 그 빈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뿌듯한데, 저희가 진짜 그래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뭐 여담이지만 여러분 알죠? 뇌가 1.4kg 정도 되니까 우리 몸에 뭐 1-2% 정도 되잖아요, 몸무게로. 근데 에너지 소모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23%인가 4%인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진짜 여러분 에너지를 많이 써요, 여러분. 산소도 뭐 제일 많이 소비하고 단위 밀도당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이게 의식적으로 살면 배도 고파야 되는 게 정상이고, 저는 그래서 옛날에 만약에 그 90kg에서 그때 막 뺄 때는 막 의식적으로 음식을 가려 먹었지만, 저 오늘도 우리 이용구 대표님이랑 밥 먹고 오는데 너무 힘이 딸려갖고 어젯밤에도 제가 3시까지 글 쓰다가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맨날 2시에도 주고 맨날 주잖아요. 너무 힘이 딸려갖고 휘핑크림 잔뜩 얹은 내가 카라멜 뭐 먹었죠? 프랍치노인가? 그거 먹고 왔어요. 안 그러면 도저히 여기 우리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요. 당을 먹어야지만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살이 안 쪄요. 저는 그 다이어트 강연 한번 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70kg대예요. 어저께는 심지어 최저 몸무게까지 갔었어. 77kg까지. 근데 지금 이제 너무 빠지면 문제가 될까봐 이제 오히려 찌우려고 그러고 있어요, 살을요. 근데 업무량이 너무 많으니까 난 운동을 그렇게 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은 안 쪄요.
진짜. 그러니까 또 몰입하면은 뭐 주전부리 안 먹게 돼요, 여러분. 몰입하잖아, 이래요. 저 진짜 글이 막 잘 써질 때는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 최소한 이 멘토링 프로젝트 다 보려면 최소한 1시간 반이 걸려요. 쭉쭉쭉쭉쭉쭉 보고 여러분 말고 또 보내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나는 그 친구들이 이제 막 멘토링 프로젝트 그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서 지금 되게 많이 보내고 있어, 지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거는 좀 꼼꼼히 더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와서 대화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우리 가은 양이 말해준 것처럼 뭔가 이렇게 집중하면은 사람 그냥 절로 빠지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이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시간을 잘 보내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뭐 딱히 공부하는 게 없는데 제가 그래도 공부를 고등학교 때도 별로 못했고 대학교 때도 못했고 대학원도 겨우 졸업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공부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 공부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뭐 중국어도 좀 배워야지 그러면은 제가 항상 전 짜투리 시간을 되게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짜투리 시간에 엄한 걸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거. 그런 거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단어 몇 개 외우는 거 이런 거 좋거든요. 전략적으로 전략을 잘 써야 되는데 엄한 전략을 세우면은 아무리 시간을 잘 써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 짜투리 시간에 단어만 외워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외울 수 있어요. 아니 되게 많이 외울 수 있어요. 생각보다요. 근데 맨날 말하잖아요. 여러분 실력이 없고 뭐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 딱 한 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해보고 싶어. 재현이. 저는 실패했고요.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운 게 저는 이번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평생 살면서 이게 하루라도 가능할까? 조금 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약간 재수없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을 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 야근하는 것도 좋아하고 일주일에 한 3, 4일은 거의 밤샘 같이 일하는 재수 없어 충분히. 매우 재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 일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15... 맞아, 내가 보니까 그래요, 진짜. 네. 저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윤구 이사님도 그렇고 신 박사님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가족들이 있어요. 맞아요. 떠먹여줘야 되거든요. 물론 일도 같이 하지만 제가 책임하고 있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분들도 제가 열심히 일해야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5시간 정도를 제가 정말 집중을 계속 인간이란 게 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하소연하는 메일도 보냈고요. 그리고 반성하는 점을 하나 느꼈는데 제가 일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팀원분들도 있고 제가 일하는 시간이 되게 길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좀 내가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긴데 저 사람들은 왜 나의 한 3분의 2 정도라도 투자를 못할까?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그런데 이번에 한 2주 정도 데일리를 쓰고 또 이번 완벽한 하루 미션을 하면서 느낀 게 나도 시간을 제대로 못 쓰고 있으면서 일하는 시간에 정확히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내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구나. 난 진짜 못났다 라는 감정을 진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뀌고 싶은 점은 제가 15시간, 14시간, 뭐 적으면 10시간 정도 일하는 시간에 완벽한 시간은 전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집중하는데 한계도 느꼈고 정말 최대한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면서 그거를 타인에게 일부러 아쉬움을 느끼거나 전수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여줄 수 있다면은 같이 일하는 팀원분들이나 같이 일하는 다른 굳이 팀원분들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같이 변해갈 수 있는 제 자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그거가 좋은 포인트를 또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완벽한 하루는 기계적으로 15시간, 18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완벽한 하루를 보내려면은 그 전략적으로 쉬는 시간도 잘 가져야 돼요. 그냥 그게 이제 내가 말해주기 아무 말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잘 쉬어야 돼요. 저는 제가 또 우리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웅이사님이 앞에 있으니까 내가 맨날 말하지만 주말에는 푹 쉬라 그래요. 맨날요. 일하지 말고. 그러면 또 그래요. 예,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헛소리하지 말고 푹 쉬어. 월요일부터 빡세게 해야 되니까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쉴 때 항상 푹 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 착각하는 게 아 그래 쉴 수도 있어야지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게임을 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풀리면은 게임을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게임 10분 하고 10시간 집중했으면 당연히 게임을 해야죠. 맞죠? 근데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습관. 저도 왜냐면 게임돌이였으니까 습관적으로 하면 그거 하고 나면 힘들어요. 그거 하고 나면은 지친단 말이에요. 게임이 눈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다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쉬려면 어떻게 되냐? 산책도 있고 아니면은 뭐 동료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도 있고 독서도 휴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그림을 보는 걸 좋아하거나 그림을 뭐 음악 듣기.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소모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시간을 때우기 위해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날 쉬기 위해 들은 거면 그것도 완벽한 하루의 일부분인 거예요. 완벽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왜 인생이 힘들고 재미가 없냐면은 여태까지 누가 정해진 기준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만 다 살았어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그거 말하면 아까 얼룩말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혼자 기쁨 못 느끼니까 아 사자한테 가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뛰니까 이거지 그러면서 이거지 이때 몰입이 오는 거지 그러면서 맞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해봐야 돼. 그럼 우리는 항상 사자를 찾아다니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우리도요. 되게 진지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박사 때 그 논문을 쓰면은 그러니까 그 리서치 페이퍼를 쓰면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왜? 막 내가 세상에 막 엄청 위대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논문을 쓰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전 그걸 빨리 깨우쳤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높은 목표는 아니었는데 나는 그걸 하면서 몰입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거 하고 몰입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더 큰 목표를 못 잡는 거예요. 내가 더 큰 목표를 못 잡고 계속 고만한 것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기준을 못 세우겠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기준을 못 세우니까 막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처지기 시작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스스로가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전략을 세워서 완벽하게 산다는 게 인생의 사실 축복이에요. 축복. 가장 기쁜 거예요. 그게 인생 꽉 차게 사는 거.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막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떻게 죽어도 여한이 없지? 미친놈들 맨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죽으면 당연히 아쉽긴 하겠죠. 우리 딸내미도 있고 우리 와이프도 호강도 내가 못 시켜줬고 우리 부모님 내가 아직도 호강도 못 시켜줬으니까 내 빚진 게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아쉽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 내가 모든 거랑 나를 격리시키고 나라는 개인을 봤을 때 저는 지금 죽어봐도 사실 여한은 없어요. 내가 완벽하게 내가 인생에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찾았고 계속 한 번도 틀리지 않게 가고 있었고 그 방향은 안 바뀔 거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이 방향으로 살 거기 때문에 나는 내 50년, 60년 뒤가 대충 뭔지 알겠어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내 주변에 있을지 그런 건 몰라도 방향은 똑같을 거예요. 이 방향으로. 예? 내가 성장하고 내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큰 걸 얻어내면은 주변 사람과 나누고 이 방향은 절대 안 바뀔 거야 나는요. 여러분도 나는 여러분 인생에서 굳이 나랑 똑같은 걸 가질 필요는 없고 여러분만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몰입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런 게 방향이 주어졌을 때 진짜 여러분이 또 그 방향이 주어졌을 때 방향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 힘. 그 다음에 그때마다 또 방향에 맞춰서 가는데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위기를 넘어서는 힘, 극복하는 힘 이거를 이렇게 의식적인 몰입, 의식적인 이렇게 완벽한 하루를 통해서 힘을 저는 길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안 해봐서 그래요.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안 해본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꾸 해보면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막 근데 그것도 누누이 말하지만 굳이 막 이렇게 이미 성공한 사람을 기준으로 둘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족하느냐 못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되게 좋은 게 옛날에 그런 말 잘 안 믿었거든요. 막 가슴 뛰는 상.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막 가슴이 뛰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다 가슴이 뛰고.
막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엄청난 일을 해내서 세상에 어떤 커다란 임팩트를 줄까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슴이 뛰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메타인지도 높아요. 그러려면은 이악 물고 진짜 이것까지는 해내야 된다. 이 기간 안에 뭘 써내야 되고 이 기간 안에 사람을 이만큼 모으고 이 기간 안에 KPL 이만큼 내고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막 여러분이 막 성공 이런 것도 좋지만 성공 전 단계까지만 제가 알려주고 싶거든요. 성장. 그 다음에 성장하는 기쁨. 이 성장이 누적되면은 성공은 여러분이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이 완벽한 하루 미션을 도전하는 취지고 또 계속 우리는 멘토링 기간 내내 계속 도전을 할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완벽한 우리가 도전했던 완벽한 하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